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0일입니다. 오늘부터 66회 정기링장 2차 실기 작업형 시험하고 필답형 시험이 35일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날짜 계산을 좀 잘해야 돼요. 이제 며칠 정도에 뭐가 나오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또 인터넷 실기 접수를 해야 되죠. 2차 실기요. 예, 그때 되면은 또 뭐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분발할 때가 됐죠. 어, 근데 이게 보면은요. 이제 필기 시험 끝나고서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아니 합격은 이제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그 CBT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 합격했다 안 했다 다 아니까. 그러면 이제 합격자 발표를 건너뛴다고 그래도 이제 인터넷 실기가 이제 2차 실기가 이제 오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실기 시험을 보려고 그러면 뭐 한 30 며칠밖에 안 되는데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그러니까 1차 필기 시험이 사지선 대한 필기 시험이 이제 끝나고 나서 2차 실기 시험까지는 겨우 불과 뭐 한 달여 남짓밖에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너무 막 이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필답형하고 작업형이라는 걸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데 그거를 뭐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뭐 합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2차 이제 필답형하고 작업형 시험이 너무 그 간격이 좁으니까 조금 이거를 한 석 달 뒤로 이제 벌려달라 이렇게 민원을 많이 하십시오. 정부에 청원을 해야 돼요. 민원해봐야 또 산업혁과공단은 묵살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뭐 항의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하게 시험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험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저희 아들이 다쳐가지고 그 이게 팔이 부러졌어요. 아유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어제 해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이 12번 이걸 작성하면서 이 문제를 만들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좀 그랬나. 이 뭐 이 작성하는 거 다 똑같은 것인데 뭐 이렇게 굉장히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요 정도면은 지금 현재 시험 출제되고 있는 작업량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요. 현재 수준의 작업량으로 딱 맞습니다. 100%딱 맞아요. 이 배치도만 보고는요. 그렇죠? 제어판에 보시면은요. 14핀이 없어요. 14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예 14핀을 빼버렸어요. 14핀 빼고 이제 8핀 릴레이로 이제 동작을 시키는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간 거죠. 물론 뭐 14핀 뭐 지금 12개 도면 중에서 11개 도면을 전부 다 14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대부분 14핀으로만 구성해서 접종 구성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빼봤어요. 빼봤고 좀 새로운 결선 좀 8핀에다가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것만 했지 다른 거는 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선이 좀 쉬워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PLC도 프로그램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고요. 뭐 엄청 난이도가 있다고는 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고요. 기능장 문제로서는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딱 봐도 뭐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가지고 뭐 1번 프로그램, 2번 프로그램, 3번 프로그램 이렇게 동작을 나눠 놓은 거야. 한마디로.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동작 검사할 때도 상당히 좋겠죠. 감독관이요. 응?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나눠 세 가지 동작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양도 상당히 좋은데 동작이 맞나 모르겠네. 응? 상당히 좋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PLC 문제는 뭐 순서도가 계속돼서 이제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순서도는 PLC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타임 차트, 순서도, 동작 설명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에,
그래서 요즘은 또 순서도라는 게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순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순서도를 이렇게 잘 그리려면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리기가 힘듭니다. 어? 상당히 그 출제자도 이거를 순서도를 그리는데 오류가 많고 기존에 뭐 타임 차트도 그랬지만 하여튼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제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도 하나의 뭡니까? 그 우리나라 이 전기 기술계 쪽에 전기 기능장 쪽에 이런 PLC 분야에서 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하기가. 학원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이렇게 그림의 퀄리티를 가지고서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에?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태민이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출제자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응?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강의를 가장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수험생들도 있지만 수험생보다도 출제자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지금 현재 출제자라고 해봐야 이 사람들 나보다 전기기능장 오래 동안 이 수업을 해본 적도 없고요. 뭐 수업하는 사람이 그 출제자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강의 경력이나 전지 경력이나 뭐 그렇게 될라나 모르겠네. 내가 거의 뭐 한 28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전지 경력만.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출제자가 글쎄 나만큼 이렇게 경력이 되는 사람도 아닐 거고 뭐 실무 경력이나 있나 모르겠지. 근데 실무 경력이라 해봐야 뭐 전지 순수하게 일을 갖다 현장 그 전지 그 전공들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 이렇게 전문적으로 문제만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도면 하나하나가 상당히 좀 그리기가 힘든데 지금 제가 그린 것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응? 학원에서 이걸 빼다가 이걸 갖다 복사해서 써먹고 뭐 이렇게 또 그려가지고 써먹고 그러지 말라고. 응? 남의 걸 갖다가. 그래서 요 동작인데 PLC 부분도 상당히 좀 난이도 퀄리티가 있고요. 또 보시면은 이렇게 시퀀스도 이렇게 잘 보면은요 이게 기능사 도면이 아니요 기능장 도면이에요. 기능장 도면이고 이 결선 이거 어려워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 이제 스위치 결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기능장 도면으로서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오늘 하고 내일 이제 꼭 연습을 꼭 해보시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60의 그 전기기능장의 흑역사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충격이 컸던 것이 바로 60의 카톡 사건입니다. 이 카톡 사건은 저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제가 그 가장 그 큰 뭐예요 주요 핵심 뭐예요 범인입니다. 피의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벌을 받은 1순위 처벌을 받은 뭡니까 이태민이라는 사람이고요. 제가 그 가장 그 핵심 피의자 중에 한 사람 중에서 제일 가장 우두머리야. 범죄자 집단이라고 하면 우두머리 한마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매도하는 것이고요. 사람을 매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당시에 어떻게 했었냐면요.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었어. 이제 사람들이 시험장에 떨어지고 오고 뭐 울고 뭐 그런 것도 여러 번 봤고 사람들이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대리 시험도 봐달라는 그런 것도 부탁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싸게는 뭐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대리 시험 보면 뭐 이태민이 가면 뭐 무조건 합격한다. 응? 이 사람은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합격할 사람이다. 10번 시험 봐도 10번을 합격하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0번을 보면은요. 글쎄 한 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실수를 할 수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그리고 뭐 이상한 감독관 만나가지고 아니 빡빡 우기는데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거기다 댓글에서 응?
아니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은 뭐 어거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글쎄요 10번을 가면은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봐. 10번을 가도 10번을 다 합격할 것이다. 저 사람은 무조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대리 시험을 봐달라고 그런 부탁도 참 많이 했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응? 대리 시험 봐준 적 없습니다. 대리 시험 봐줘가지고 합격만 시켜주면은 뭐 1,000만 원을 주겠다, 1,500을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 2,500 주겠다, 3,000만 원 주겠다, 4,000만 원 주겠다. 뭐 최고 많이 부른 사람이 4,000만 원이었어. 4,000만 원. 4,000만 원. 4,000만 원을 넘어가진 않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그 대리 시험 봐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 정도 적당 수준이라는 걸 알고는 있겠지 이제. 근데 4,000만 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돈 받고서 그 시험 보고 그러면 안 돼. 그 하여튼 그랬었는데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막 도저히 뭐 이거 뭐 그 거절을 하니까 가는 모습이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나는 또 그걸 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러니 뭐 좀 그렇잖아. 그랬는데 62에 이제 시험 대기 한 이제 65 아니 저 62대 시험이요. 끝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한 20일? 보름?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나서 그랬나? 하여튼 아주 이상하게 그때 이제 한 달 정도도 안 됐는데 시험이 끝난 지 30일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한둘씩 뭐 이렇게 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62회 시험을 보기 전에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제 말하는 게 뭐였었냐면은 이제 도와달라.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달라. 아주 자세하게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 시험 봐달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탁을 전에도 많이 했었지. 이 61회, 60회, 59회 뭐 제가 14년을 이걸 했는데 14년 동안 1년간만 빠진 거예요. 작년 잡혀가가지고 그랬는데 뭐 그것도 경력이었죠. 잡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많이 있었던 것도 경력이라고 치면은 14년을 했잖아. 이 전기 기능장 실기만 실기 수업만 14년이라고 이것만 그랬는데 아 참 이들을 그냥 보내면서 좀 그렇잖아. 저 사람들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많은데 내가 그냥 다 돌려보내고 뿌리치면은 참 그렇잖아. 그래서 알았다. 내가 여기 선까지만 딱 해줄 테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못 해준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 그랬더니 고맙다 고맙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걸리면 안 돼요. 이거 신고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다가 신고 돼봐야 벌금 내고 말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서 내가 그냥 처벌 받으면 되니까 저기 벌금 내고 이렇게 하고 말게 하고서 걱정 말을 하고 그냥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찾아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것 때문에 전화 걸고 나도 일도 못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카페에다가 그거를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아유 해도 안 되는 사람 내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확실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서 오라고 한 거예요. 네, 거기 썼어요. 그거 보는 것도 내 수강생들이 대부분 봐서 그거 찾아오는 것이지, 내 수강생도 아닌 사람이 그 찾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잘못되면은 내가 벌금 정도 내겠지. 뭔 일이 있겠냐. 뭐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제 PAC하고 3로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전체 시험에 얼마 되지를 않아요. PAC하고 3로 두 개 합쳐봐야 실제 그 하면은 1시간 정도 작업량으로 따지면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6시간 시험에 이제 그 6시간 시험에 1시간 정도니까
몇 프로예요? 10%도 안 되는 한 8% 정도 될라나 모르겠네. 어? 전체 시험의 8% 정도 되는 그 시간을 갖다가 그거를 갖다가 내가 해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해줄 테니까 알아서 다 해라. 뭐 보고 하든 뭘 하든 나는 그런 거 상관 안 할 테니까. 나는 시험지가 오면은 이제 시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시험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얘기하자. 그래서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작업을 한 사람이 있어. 이제 그때 당시 수강생들 한 명 이렇게 오기 시작했는데 그 6월 중순인가 6월 말인가. 그러니까 61회 시험이 끝나고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그 울산에서 학원 하나가 전화를 해서 그 원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삼로가 8시에 나온다. 전에도 시험 문제를 한 2번 정도 빼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한테 2번 정도 받았어요. 그때가 61회도 받았고 60회도 받았고 그랬을 거예요. 60회. 내가 60회로 확실하게 생각나. 61회도 받았고 2번을 받았다니까 그 사람한테. 62회 때 이제 62회 때 아니 이거 삼로가 뭐 8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삼론이 그런 시험 문제를 일찍 가지고 있다 늦게 준 거지. 60회나 그때 61회 때는 늦게 준 거야, 이자가. 그래 놓고 요번에 말하는 게 이제 보니까 삼론을 8시 정도 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그 학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시험지를 빼다가 기능사와 기능장을 했던 거야. 뭐 원래 다른데 학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지 학원들은요 그걸 빼다가 실제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냐? 아 그래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시험지를 한 2번 정도 빼줬으니까 그럼 시험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은 빨리 그 저기 부탁한다. 요번에도 부탁한다 그랬더니 아 우리 저기 PLC 수업 좀 해줘 와가지고 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요번엔 갈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끝나고 나서 62회 시험이 끝나고 나서 울산에 내려가서 PLC 수업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학원 홍보도 해주고 해주겠습니다. 그 일을 해주겠습니다. 가서 걱정 마세요. 그래서 시험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걱정 마. 하여튼 그러면은 요번에 안 되면은 저기 2회 끝난 다음에 63회부터 그냥 좀 해주고 하자고. 그래서 그래요. 어차피 필답형 그것도 하나가 또 들어가는데 그것도 참 그러니까 같이 필답형도 이렇게 좀 해보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62회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내려가서 이제 해주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자가 한국 산업인력과에 신고를 해놨어. 신고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검찰청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고를 했더니 국장이 받더래. 국장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국장이 뭐라 하냐면은 그러면은 증거를 가져오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 증거를 가져온다고 그래서 1일차 때 시험지를 그래서 빼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그래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일단은 나한테 시험지를 빼주겠다 1차적으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을 하고 나서 그걸 빼서 뿌린 거야. 뿌렸는데 나만 준 게 아니고 7개 학원 있지 않습니까? 7개 학원에다가 다 뿌렸다니까. 그래 놓고 1일차 시험 때 이제 뿌려놓고 2일차 그 다음날 3일차인가 그 4일차 때 그러니까 시험 그 기간 아니었지. 저기 시험을 뭐 며칠씩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3일, 4일, 5일 봤지. 5일차까지 봤지 그때. 5일차까지 봤는데 4일차 땐가 그땐가 3일차 땐가 그거 다음날 울산 경찰청에다 갔다가 딱 신고를 해서 넘겨버렸어. 7개 학원하고 나를 갖다가 환장하지 진짜. 그런데 이게 넘기니까 이제 갑자기 이게 막 언론에 보도되고 기획수사가 돼버렸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산업인력가공단이 이걸 가담해서 이제 기획수사를 만든 거야.
산업회가 고용노동부하고 해가지고 기획수사에서 만들어버린 거야. 이게 사전에 작업이 다 돼 있었던 거지. 한마디로 시험지를 빼다 주고 그거를 이제 기획수사까지 만들려고 해서 그걸 다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동부에서 그 하나 또 걸린 게 그 저기 그 하나가 그 사람이 김 씨인데 그 사람이 좀 굉장히 의문스럽더라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일단 걸려가지고 일단 시발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신고를 해놔가 다 작업이 돼 있었던 거야. 작업을 시켜놓고 이자가 딱 걸려들기를 했는데 이자도 굉장히 수상하더라고. 왜냐면 그때 그 동부 시험장에 같이 시험 보러 갔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핸드폰을 책상에다 놓고 하더랴. 책상에다가 놓고 하더랴. 이거 걸리라고 뽀젓이 그렇게 했더래. 이 이자도 수상한 거지 한마디로. 참 웃기죠. 내가 그랬는데 난 이 사람을 감싸고 세상에 걱정 마라. 내가 뭐 하여튼 최대한 뭐 해서 수험생들은 문제 없게끔 이렇게 최대한 해본다고. 응? 내가 잘못한 거지 뭐 학생들이야 뭐 얼마나 잘못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가면서 막 도닥거리고 걱정 말으라 걱정 말아라 몇 번을 전화를 해줬다고 이 새끼한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새끼도 다 호박실 깐 거야. 뒤로 호박실 까고 이렇게 하고 이 짓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뭐 나뿐만이 아니고 뭐 7개 학원도 신고가 됐고 130명이 넘는 사람이 그 한 150명이 될 거예요. 150명 정도가 130명에서 150명 정도 그 사이일 겁니다. 그 인원이 수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보도가 된 거지 한마디로.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진 거지 한마디로. 기획 수사를 이게 뻥하게 이렇게 한 게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학원 놈하고 학원 이 쓰레기 같은 놈하고 그 다음에 이 뭐예요? 한국 산업인력가있나 이 짓을 벌인 거지 한마디로.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국산업인력가공단이 그 포항 그 산업인력가공단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난리치고 딱 은폐 작업하고 그 포항 폴리텍 사건이 또 터졌는데 그죠? 예? 난리치고 또 뭐 자기 뭐 그 임 무슨 팀장인가 뭐 팀장 하나를 경질을 시켜가지고 뭐 해임을 했다 어떻게 하고 뭐 별소리 다 하더구만. 어? 별소리 다 하더구만. 참 한장하지 진짜. 국장놈이 나서가지고 거기는 은폐 작업을 하고 표면에다가 이제 카톡 사건을 띄우는 거지 한마디로. 그 짓을 했더라고. 이게 여기에 가담된 게 지금 보면은 그 이 학원놈이 이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관리공단 고용노동부 그다음 울산 경찰 울산 검찰까지 이게 다 가담해서 이게 다 벌인 일이야 전부 다 한마디로. 그러니 경찰을 나나 우리 수험생들은 경찰이나 검찰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당시에 사건들을 보면은 경찰이 처리한 것들 그 검사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놔둔 것들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 울산 경찰을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 울산 검찰하고. 더군다나 나한테 뭐예요?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빼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카페도 뺐고 교재도 뺐고 동영상도 뺐고 다 뺏어갔잖아. 이 검사랑 또 통화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게 진짜 검사인지 아닌지 잡아야 된다.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통화가 오래돼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잡는다는 거예요. 참 한장하지 진짜. 아니 그럼 계속 추궁을 해가지고 누군지 실토하게 해야지. 검사 흉내를 낸 건지 진짜 울산지검의 검사가 진짜 그렇게 한 건지 전화를 통화를 해서 이제 사건 알려주고 뭐 어쩌자 한 건지 그걸 밝혀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 검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통화를 했던 놈이 누군지 그거 밝혀갖고 그 핸드폰 찍혔을 거라고 그때 며칠 날 전화 걸었던 건 내가 그걸 기억을 한다. 그래서 그날 핸드폰에 찍힌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군지 그것만이라도 밝혀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울산 검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신뢰를 할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사기를 쳤다고 이게 되니까. 응? 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제 뭐 지금 현재 검사가 이제 좀 많이 좀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는데 해주실라나 모르겠지만 이 양반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경찰이나 검찰을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요. 공직에 계셨던 분인데 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60의 카톡 사건을 지켜보고 이렇게 학원 쪽에서 그쪽에서 이제 지켜보고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이렇게 했던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절대로 검찰을 믿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당하고 나니까 뭐 누굴 믿을 수가 있겠어. 경찰을 믿어, 검찰을 믿어, 판사를 믿어. 응? 내가 봐도 사법기관까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봐. 이 진짜로 검사랑 진짜 통화를 해서 나한테 빼주겠다고 한 건지 밝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이런 짓들을 했다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이제 도대체 이 사람아 이상해서 도대체 이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올라갔더니 지네 학원 물건을 갖다 훔쳐갔대. 보시 충전 드라이버 10대인가 15대인가 그 10대인가 보다. PLC가 15대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훔쳐갔대요. 나 환장이야. 보지도 마. 그게 부피가 엄청나게 커가지고요. 보시 충전도를 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가 10개, 15개면은요, 그 박스에다 못 집어넣어요. 그죠? 아니, 보시 충전 드라이버가 15개라고 쳐봐. 15개라고 치면 15개를 갖다 박스에다, 박스가 뭐 보통 큰 게 아니오. 그거는. 15개? 15개면은 뭐 저기, 그, 뭐야, 그 라면 박스 같은 거는 어림도 없어요. 라면 박스는 한 거의 몇 개야? 한 뭐 한 5개에서 6개 정도 부피 되는 거? 라면 큰 박스 있지 않습니까? 어? 그 정도 되나? 엄청 커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가져왔다는 거야, 난 도대체. 그 CCTV 찍고 있는데, CCTV 찍고 있는데 세상에 거기다가 내가 이제 뭐 없어진 거 있는지 뭐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전화 달라 그랬는데 전화를 주지도 않고 이 새끼가 말이야. 그 딱 신고를 해놨다니까 무고를 해놨어요.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고 나 어떻게 이 짓을 벌였는지 모르겠어. 사기에다가 무고에다가 남의 거 훔쳐가지고 그거 저작권 위반해가지고 그거 써먹고 교재도 뺏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다가 뭐 이태민 사기꾼 어쩌고저쩌고 하면 욕 그런 거 써놓고 그리고 나왔는데 또 욕을 하잖아 이 새끼들이 학원 놈들이 와 나 그거 보고서 기가 막히더라니까 이 새끼들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내가 어제요 여기에 지금 합격수김에 여기다가 글을 써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뭐 무슨 글이지? 뭐라고 했던데. 아, 그러니까 그 인맥에 의해서 뭐 합격이 되고 뭐라 그랬는데 막막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버렸는데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또 써놓는 거야 여기다가 그런 얘기를 그 얘기는 뭐요? 인맥에 의해서 합격이 되니까 여기 강의가 뭐 이렇게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말투가 되는 것 같더라고. 나도 몰랐었는데 수험생이 우리 저기 이 회원이 거기다 막 써놔가지고 저 사람 얘기가 지금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비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듣고 나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보였지. 바보.
그러니까 또 음해하려고 들어온 거야. 그래 보니까 다음 저 닉네임 아이디가 스틸산이었었어. 그러니까 내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강철산이 강철이 스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닉네임도 바꿔가지고 장난치러 들어온 거야 이 새끼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댓글을 달아놨는데 뭐 자기가 뭐 과거에 뭐 어디 학원을 다녀서 그때 뭐 자격증을 합격했는데 응? 그 거기서 말하는 게 뭐 스펙이 아니지 뭐 아니지 그 출제자 인맥 뭐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하는데 그게 불법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는가 봐. 땄는데 그런 학원을 다녀서 딴 거야 이 새끼가. 따놓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뒷북 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와 이거 보고서 아 또 들어와서 이 새끼도 지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강제 탈퇴가 아니고 활동정지 시켜버리지 그걸 시켜하고 그런 거 써놓지 마세요. 들어오자마자 가입을 하자마자 그 한 소리를 딱 해서 딱 던지더라니까 이 새끼가. 나 그거 듣고서 참 웃긴 놈 다 봤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삭제해버리고 활동정지 시켜버렸어요. 딱 보니까 회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그 뭐야 스파이야 스파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놈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와 내가 봐서 이 62의 카톡 사건을 뭐 개략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적어놓은 겁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이 카톡 사건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그 전기기능장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 중에 하나가 이 62의 카톡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건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능 시험에 잘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니 그게 불법인데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답답하더라니까. 원래 기능 시험 기능사라든가 기능장은요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를 뭐가 나올 건지를 알고 갔어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아 기능사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기능사 시험이죠. 전기 기능사니 기능사 시험 전부 다요. 보면은요 뭐가 나올지 다 알고 간다니까. 응? 그걸 정보를 빼와요. 출제 문제니 뭐 다 빼와. 출제 문제 빼오기도 하고 목록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나왔던 거를 또 알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빼다가 하는 거요. 응? 그렇게 해도 이제 도면을 가져와서도 뭐예요? 그 작업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서 이렇게 해서 관행적으로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식으로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대. 참, 그 뭐요, 그 사람들. 응? 깍두기가 뭐요, 도대체. 몰랐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예? 참.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왈가왈가 얘기하면 안 되지. 어? 그렇잖아. 뭐 시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 그거 잘못됐다 뭐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요. 어? 우리처럼 이렇게 이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기능 시험이 어떻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니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놈의 세상에 이 시험 뭐 그 부정 아니에요 어쩌죠 하면서 떠들고 지랄이야. 뭐 별 거지 같은 새끼들이 와가지고 그런 새끼들 나가 나가. 뭐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뭐 시험 본다고 따 그래. 어? 이 답답한 얘기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은 주둥이 까지 말라고 그런 거. 뭐 괜히 그냥 뭐 사람 가지고 장난을 쳐. 그렇잖아. 기능사니 기능장은요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시험지 빼다가 다 했다니까 그렇게. 그게 원래 관행이었었어. 그렇게 관행대로. 그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러잖아. 재판장이 뭐라 하냐면 관행적으로 그렇게 계속 했다고. 그렇게 해왔어. 그게 정당한 거였어. 그랬는데 그렇게 해왔던 거를 잘못됐다고 처벌한 거야. 지금 62회 카톡 사건이. 왜 누구에 의해서 이 학원하고 산업협력공단 놈이 신고를 해서 이 학원 그 울산 쪽에 있는 학원 놈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울산뿐만이 아니고요. 여덟 명이 제보자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핵심 제보자가 울산의 그 땡땡학원 놈이에요. 정말 인간 쓰레기더라고. 보니까 인간 쓰레기.
거기에 이제 그 학원하고 관련된 놈이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저기 직업전문학교 한 놈이. 그지 둘이 그 양아치 학원이라고 하거든. 요 놈들이 이 짓을 벌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들 그 D 학원 관련되어 있는 전국에 있는 D 학원 관련된 놈들 뭐좀 D 학원이라는 거 관련된 뭐 어디 학원 있다는 걸 뭐 그런 것들 대부분 많이 알 건데 그 중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아는 데도 있어. 거기랑 관련이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 D자 들어간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랑 관련이 돼 있거든 전부 다. 거기다 또 뿌렸고 그랬는데 거길 팔아먹더라고. 이 7개 학원까지 다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야 제보자가 아닌 것처럼 숨기고 말이야. 우리 안 사람 쓰러지 뭘 안 사람 쓰러지. 근데 그때 가서 봤더니 안 사람 멀쩡히 돌아다니고요.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하고 뭐 컴퓨터 세대하고 뭐하고 뭐 압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컴퓨터 다 있다니까 거기. 그리고 경찰한테 물으면 압수된 게 없어요. 뭘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사건 끝나고 나서 나와서 경찰한테 전화를 걸었어. 나와서 전화 걸어서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다 얘기를 했는데 압수수색 받은 적이 없대 그 새끼는.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걸 숨기고 속인 다음에 나한테 접근을 해서 검사한테 빼주겠다고 하면서 카페, 교재, 동영상 강의 뭐 다 뺏어간 거야 이게. 이 새끼가 쓰레기지 정말 쓰레기. 아유. 그러니까 참 절박한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 껍데기까지 벗겨 먹으려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이게 바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전기학원들의 이 쓰레기 이 전기학원들을 온상을 보여주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대대적으로 뭐 카페 운영했다고 해서 그것만 떠들고 있잖아. 오늘 뉴스 보니까요, 뭐 부동산 관련해서 강의하는 카페 거기가 또 뜨더라고. 응? 그 신고돼가지고 처벌받았더라고. 뭐 그래서 사기 1년 6월 받았는데 뭐냐면은 부동산 강의를 하면서 뭐 뭘 투자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3억 정도를 갖다가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투자금을 받고 3억 정도 투자금을 받고 뭐요 그 수익금을 주지를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고발이 됐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뭐 금액이 부동산 관련해서 3억이면은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그 컨설팅이나 근데 사기를 보면은요 막 몇십억 몇백억이 돼요. 막 100억대 막 100억대가 넘어요. 컨설팅 그 부동산 컨설팅 보면은. 근데 인터넷에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갖다가 막 비난하면서 막 그렇게 하더라고. 이거 왜 그런 그 인터넷 카페 그 운영자가 그렇게 신고돼서 그렇게 할까요? 예, 그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 뭐 방문각이라든가 무슨 뭐 있지 않습니까? 에듀윌이라든가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그 카페를 신고를 하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그냥 언론에 떠드는 거예요. 원래 치면은 그런 학원들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 인터넷 강의하는데 이런 데도 경쟁이 되다 보니까 걔네들이 더 사기를 더 많이 쳐요. 어? 장사해 먹으려고 더 사기를 많이 친다고. 거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벌했는데 근데 아니 자기는 수익을 주면 되지 이걸 가지고서 저기 왜 처벌을 하느냐 막 하면서 지금 뭐 항소한다 어쩌죠 하고 난리도 아니더구만. 뭐 내가 봐도 뭐 딱 보니까 불쌍하더구만. 보니까 물론 그 사람 죄도 좀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딱 보니까 작업된 것 같다. 나 딱 그 저기 보면은 저렇게 그 인터넷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저 인터넷이 아니고 저 뭐야 그 연합뉴스에서 본 건데 연합뉴스나 YTN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그렇게 작업된 거야. 작업돼 가지고 그렇게 처벌받는 거야. 이 경우가 62의 카톡 사건이 그 경우에 지금 62의 카톡 사건이 이 뭐야 이 돈의 눈먼 있지 않습니까? 돈의 눈먼 이 쓰레기 전기학원 놈들하고 썩은 부정 산업인력가공단이 작업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울산 경찰 있고 울산 검찰까지 이제 기획 수사를 벌여서 이제 가담해서 벌인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가장 그 불쌍한 새끼가 뭐냐면 불쌍한 새끼가 누구요? 이태민이지. 아마 이태민하고 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요.
공고등학교 선생님은 파면돼 가지고 잘려서 그 연금도 날라갔잖아. 아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여기 7개 이 학원들 보면은 참 멍청한 새끼들이라고. 아니, 이 새끼가 신고를 했어요. 얘네들을.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나 도대체. 난. 아니, 이것들은 7개 이 학원들 서로 이 도면을 갖다가 시험지를 갖다 주고받고 막 그래요. 서로. 그렇게 하는데, 어? 이 새끼가 얘를 신고를 했다니까. 그런데도 가만 놔둬요. 얘네 학원들이. 웃긴다니까. 나 얘네들의 관계를 모르겠어. 도대체. 관계를 모르겠어. 와, 나 이게 뭐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있을까? 난 모르겠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뭐 범죄 스토리를 써가지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최강공은 내야 되겠다. 그놈의 새끼 저기 처벌 받으면은 면회 가가지고 왜 그랬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하면서 얘기를 해보라. 네. 왜 그랬냐. 내가 봐서는 지금 와서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나 마나. 인간 쓰레기에다가 악마 새끼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들 그 용서하면 안 돼요. 이런 새끼들. 이런 새끼 용서하면 안 돼. 용서하지 말고, 이놈들도 그렇고, 얘를, 저기, 신고한 이 새끼 있지 않습니까? 이 새끼들이나 그 신고한, 물론 여기 7개 학원에 신고한 놈도 있어. 저를 신고한 놈도 있어. 응? 와, 나 그거 보고서, 그 경찰청에서 조사받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도대체, 어? 그 제보한 놈이 신고한 놈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한테 한마디도 안 할 거다. 그랬더니 경찰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뭘 딱 갖다 줘 보여주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메시지 녹음한 게 있어. 보니까 저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저 한 거를 그 핸드폰을 압수해가지고 거기서 본 게 있어. 보니까 거기에 써 있어. 이게 보니까 이 D에든가 거기 있는 놈하고 저기 그 포항 뭐 거기에 있는 그 감독관 들어간 새끼하고 포항폴텍에 시험장에 감독관 들어간 새끼거든.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서로 신고했다. 이태민 신고했다. 캬캬캬 이제 끝났다. 이제 이태민이 끝났다 하면서 뭐 나도 신고해야지. 어디다 신고하면 돼 막 이렇게 써놨더라니까. 그걸 봤다니까. 와, 나 그걸 보고 들으니까 아주 열받치더라.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그냥. 그래서 8명이 신고를 해놨어. 그 중에 2명은 이제 학원 놈은 아니요. 이 수강생이요. 수강생이에요. 근데 학원하고 직접 관련이 된 수강생이고, 나머지 6놈은 다 학원 놈들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 뭐 이게 기획수사까지 돼가지고 이 짓이 됐지. 나는 철두철미하게 우리 수험생들을 믿었어요. 수험생들까지 이렇게 할 줄은 난 몰랐어. 학원이야 그렇다고 쳐도 이런 쓰레기 같으니까 원래 이 전기학원 놈들 있잖아요. 쓰레기 같은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전기학원 원장이나 지금 전국에 있는 전기학원 원장이나 그 강사들 이렇게 보잖아요. 이 별단 놈들이 되게 많어. 별단 놈들이 거의 대부분 별다뤘어. 빨간 줄 간 놈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이 새끼들. 이 전기학원 놈들이. 전기학원 그 학원 있잖아. 아니면 별을 안 달았어도 잘 빠져나간 거지.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빠져나간 거야. 다 불법을 저지른 새끼들이야. 이 새끼들. 이 불법 안 저지르는 놈들 없다니까. 이 전기학원 그 놈들 다 그래. 다른 데 학원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데 학원은 내가 안 해봐서 모르겠고 전기학원, 전기 직업전문학교 이런 데는 정말 다 쓰레기들이니까. 여기 다 쓰레기들 여기. 뭐 이태민이 쓰레기 됐지 뭐. 이게 되게 불쌍한 새끼라니까 이거. 내가 봐도 내 자신이 참 불쌍해. 그거 어이가 없어. 그래서 62의 카톡 사건은 참 전기 기능장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 중에 넘버 탑이었었고요. 그리고 60의 카톡 사건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었냐면은 그 쓰레기 같은 그 전기 학원들의 추악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직접 여러분들한테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인력가해공단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거를 갖다가 더 이제 알 수 있었던 것이 바로 62의 카톡 사건이었었습니다.
엄청나게 썩은 데가 얘네들인데 지네들 사건들을 이제 쏙 감춰버리고 은폐 작업을 다 해놓고 이제 지네들하고 관련이 없는 가독 사건은 그냥 대대적으로 뭐 홍보해서 떠들고 막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이사장이라는 자가 하나가 나와가지고요 김씨인가 뭔가 이사장 새로운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부정행위를 방지하자 캠페인을 벌이고 막 별짓을 다 하더라니까. 난 그래서 별 생쇼를 하는 걸 보고서 나 웃겼다니까.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부정 집단이 썩은 부정 집단이 썩은 부정 집단이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부정행위 근절이라고 하면서 캠페인을 해요. 운동을 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 산업인력가공단은요 썩은 부정 집단이라니까. 썩은 부정 집단이요. 그 NCS 할 때부터 NCS가 뭐요? 일부 학원하고 직업전문학교 이 학교에다가 일부 학원하고 학교에다가 정부 보조금을 몰아서 주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요. 괜히 NCS 떠들고 뭐 시설 어쩌고 해가지고 뭐 장비 어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일부 학원과 학교에다가 정부 지원금을 거기다 몰아주기 위해서 뭐예요? NCS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NCS 지금 폴리텍 열심히 타먹고 있잖아 지금 폴텍이 수업을 뭐래? 전지 내송사라고 딱 해놓고서 뭐 무슨 해놓고서 봐봐 학생들 수업 안 하고요 거기다가 그냥 작업하라고 내두면 뭐예요? 전기기능 그냥 모여서 작업 그 스타디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얘네들. 그래놓고 수업했다고 돈 받아먹는 거야. 그렇잖아. 내 말이 거짓말이야? 맞죠 여러분들? 산업일가용단 NCS 추진기관이라는 게 거기서 잘못된 거야. 이 산업일가용단이 얘네들이 썩은 부정 집단인데 무슨 놈의 세상에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 캠페인을 벌이고 뭐 운동을 해. 웃긴다니까. 나 그래서 아니 이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쪽 그 산업인력가공단에 대해서 그 외부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임기가 있어요. 임기도 있고 그런데 산업인력가 직원도 아니고 산업 사정을 갖다가 잘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바지 사장이라니까. 그런 사람이 이사장이 딱 나가가지고 국정감사를 나가는 거야. 그러니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국정감사 나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한테 답변을 하는 거지 한마디로. 답답한 얘기지.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썩었다는 게 아니오. 그 김씨가 그 사람이 썩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허수아비라니까 허수아비.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바지 사장으로 그냥 그 이사장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 밑에 국장이라는 자들이 다 썩었다니까. 얘네들이 그 국장이라는 자들이 이사장을 뽑아놓은 거예요. 바지 사장으로. 그 저기 보면은 저 뭐예요? 저 오락실 같은 거 있잖아요. 오락실 불법 오락실 그거 보면 바지 사장 세워놓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바지 사장 같은 거 허수아비가 나와가지고 막 떠든다니까. 나 웃겨요. 항상 그래왔죠. 전에 그 60여 카톡 사건 전에도 그 뭐요? 그 한기대 총장이 뭐요? 그 산업인력가공단 이사장 해먹었잖아. 그 전에는 뭐요? 폴텍 그 총장이 해먹었고 이 바지 사장들이거든 이것들이 허수아비들이요. 왜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하겠어? 그냥 바지 사장 그거 하는 거요. 앞에 나가서 국정감사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얼굴 디밀고 얘기 잘 하다 와라. 응? 국장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다 답변 갖다 준다. 그거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 원래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뭘 그랬어? 얘네들 똑같은 새끼들인지. 얘네들하고 이렇게 작업만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가담해가지고 기획수사 벌여가지고 그 불쌍한 수험자들 130명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 처벌하겠다고 그걸 세상에 조사를 하고 와 나 진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게 올바른 거예요? 이 하는 행동이 이게 올바른 거냐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죄를 진 사람이지만 이게 더 저기 도덕적 인륜적으로 이게 썩은 놈들 아니야 이거? 나는 그냥 빨간 줄 한번 가면 돼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어. 어? 그래서 빨간줄 갔다. 그렇지만 얘네들은요 평생 뭡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사회 지탄을 받아야 돼. 욕을 먹고 이 새끼들은 이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들은. 안 그래요? 버젓이 지금도 장사를 하고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나 참 뭐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무서워. 인간 말종들이야. 지금 와서 봐봐. 어? 이런 놈들이 세상에 대고서 뭔 얘기를 할 수 있냐 얘기요. 어? 아니 어떻게 지금 와봐. 지금 와가지고 지금 거꾸로 지금 봐봐요. 아니 처벌받고 나온 이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 지금 뭡니까 또 나라는 사람이 지금 이거에 부당하다 이런 나쁜 놈들이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밖에 없잖아. 얘네들이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떠들어 보라고 인터넷에다가 아니면 언론에다 떠들어 보라고 계속 어? 기가 막힌 거지 한마디로. 정말 나쁜 놈들 나쁜 놈. 얘들이 벌인 이 60의 카톡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기능장의 흑역사 중에 가장 탑이죠. 어? 탑인데 가장 어두웠던 이 흑역사인데 이 흑역사는 말이에요. 절대로 저기 뭡니까 없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이거는 영원히 남아서 이들의 이 몰지각한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 그거 하고 이런 일들을 벌여서 이렇게 했던 이태민이라는 사람들 지탄을 받아야 되고 그죠? 이런 놈들은 더 인간적으로 뭡니까 도덕적으로 정말 나쁘고 썩은 부정 집단이라는 걸 이게 나쁜 놈들이라는 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돼. 응? 그리고요 그 또라이 같은 새끼들 저 우리 카페 들어오지 말어. 어? 또라이 같은 새끼들. 기능사 시험이 기능장 시험이 그렇게 하는 게 부정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관행이었다고요. 어? 관행인데 뭘 알지도 못하면서 뭘 세상에 그게 부정행위인데 그걸 했단 말이야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는 새끼들이 있어. 응? 뻔히 알고 있는데 뻔히 그게 부정행위라는 걸 부정이면서도 그걸 관행적으로 다 하고 있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말을 그따위로 하는 새끼가 있어. 그런 새끼는 말이야 우리 카페 들어오지 말어. 그 인간 새끼도 아니야 그런 거는. 어? 솔직하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하고 까 발려봐 한번. 그렇게 해야지. 응? 아니 속이고 있어. 본인은 몰랐다는 식으로. 그게 부정행위라. 부정행위는 뭔 부정행위야.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다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도 그 몇십 년을 갖다가 고등학교 그걸 하면서 시험지 빼서 이렇게 하고 다 그렇게 했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세상에 그 25년 30년을 갖다가 고등학교에서 그걸 해왔는데 그걸 왜 빼다 주겠어. 부정행위를 알았으면은 그 처벌을 크게 받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은 생각을 해봐. 응? 왜 그걸 빼다 주겠냐고. 응? 뭘 그러면서 그냥 그게 뭐 부정이 나쁜 짓이다 하면서 당연하다는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해. 세상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그때 당시에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가지고서 잘못됐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험자 입장도 생각을 해봐야지. 응? 정말 썩은 놈들이야.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날뛰니까 이런 사건들이 크게 벌어졌고 산업외과용단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갖다 주지도 않았어요. 산업외과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가 뭐 그런 얘기 한마디 떠든 적 있냐고. 그 사전에 없어. 없고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덫에 걸려들으라고 딱 거기서 잡아넣은 거 아니요 이 새끼들. 지금 와서 보니까 산업외과는 부정이 더 많잖아. 썩은 부정들이 막 온갖 부정들이 그냥 난립하는 거야. 완전 썩어 문드러졌다니까. 이런데 왜 취업을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젊은 사람들 여기 막 취업해가지고
이런 데는요 취업하면 안 돼요. 이런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봐서는 이 썩은 집단에는 여기 들어가서 일하면 안 돼. 이런 데는 이거 광뭐 공공기관이라고 뭐 이제는 그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그 저 박정희하고 전두환 정권 때문에 엄청나게 컸다고. 이제 문 닫아야 돼. 내가 봐서는 다른 데가 시험 검정을 맡아야지. 아 이게 뭐야? 내가 봐도. 그래서 그런 것들 벌어졌던 그런 전기 경제 흑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 60의 카톡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60의 카톡 사건은 그 뭐야 그 돈에 눈먼 전기 학원 놈들과 그리고 썩은 부정 산업인력가공단의 작업이 된 사건이고요. 여기에 사전 작업을 시켰어요. 사전 작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 당일에 시험지 빼주고서 이제 이런 거를 딱 해서 한 다음에 캐치해서 뭐예요? 예, 예, 경찰에 넘겨서 신고를 한 거야. 신고를 하고 기획 수사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예 작업이 된 사건이에요. 이 전기 학원 놈들하고 이 썩은 부정 산업인력가공단하고 작업이 돼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학원들하고 산업인력가공단이 수험자들을 배신한 거지. 한마디로 배신한 거예요. 이런 학원 전기 학원들에 재수강생도 있고요. 이 수험생들이 이 산업인력가공단에서 수험 검정을 여기서 받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이 작업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짓을 벌인다. 이거 한마디로 배신을 한 거지. 이런데 미쳤다고 돈 내고서 학원을 다니는 새끼들은 뭐요, 나 도대체. 전기학원에다가 돈 내고서 학원을 다녀요. 미쳤지. 난 돌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냥 열이 받쳐가지고 저런 전기학원 있잖아요.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고 인터넷에 얼마나 잘하는 데가 많은데 생각을 해봐. 인터넷에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되지. 뭐하러 전기학원은 다 문 닫으라고 그래. 이 새끼들 쓰레기들. 쓰레기들 하고 정말 그 젊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젊은 사람들 열심히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어두운 흑역사를 갖다가 가장 어두웠던 이 흑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